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아는 선생님들 집에 놀러를 가면은 네. 항상 이상하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와인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양탄자 같은데 와인 자국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흘린 네. 자국들이. 네. 그러면은 저기는 누가 흘린 거, 저긴 누가 흘린 거.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듣기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 거죠. 일부러 남겨놓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와서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여긴 누가 남긴 거, 여긴 누가 남긴 거. 그러면서 나도 쏟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74쪽 읽을게요. 74쪽에서 읽어드릴 부분은 사실 73쪽부터 이어지는 대사이긴 한데 네. 앞을 좀 자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100개나 되는 거대한 돌 궁정에서 예술을 하든 뽕나무 속 흔들리는 오두막에서 예술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네. 내게는 예술 그 이상의 무엇이 있지. 손가락 그 이상의 뭔가가 말이야. 귀 이상의 뭔가가, 창작 그 이상의 뭔가가 말일세. 나는 열정적인 삶을 보내고 있네. 네. 이 뒤에 이어진 반응이 재밌잖아요. 네. 열정적인 삶을 사신다고요? 말행마레가 말했다. 딸도 아버지가 열정적인 삶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콜롬부의 삶을 보면 사실 아무 열정도 없어 보이니까 의욕도 없어 보이고 그 제자와 두 딸이 하는 반문이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근데 반문이 재밌어서 고른 건 아니었고 사실 누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스스로 나는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수 있는 게 좀 부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게 좀 진짜 같아졌어요. 콜롬부의 삶이 사실 앞에는 부인이 죽은 다음에 좀 중단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멈춰있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네. 것이 뭐 똑같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콜롬부 스스로는 나는 되게 열정에 차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신기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 경희님은 네. 이게 좀 열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열정은 당연히 있지만 삶이 어떤 창의적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음악도 혼자만 하려고 하고 연주도 점점 안 하고 악보도 전혀 적지 않고 안의 유령에 좀 매여 있는 느낌이어서 마치 되게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 되게 열정적이야 라고 물론 이 대화의 맥락에서 이게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대사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되게 좀 격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열정적인 삶을 보내고 있네 라는 이 선언 같은 게 거짓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를 수가 있겠구나 같은 생각? 저는 되게 열정적인 삶을 산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콜롬부 씨가 어떤 자체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네. 콜롬부가 어떤 피지컬적인 감각 이상의 어떤 것들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네. 세계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면이 고군분투하는 느낌? 네, 훨씬 진짜 불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긴 했거든요. 행동을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뭔가 계속해서 작은 열로 이거를 계속 끓이고 있는 계속 어쨌든 네. 연소를 하고 있는 네, 연소하고 있는 느낌이고 이게 또 저는 음악적으로 계속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렇게 멈춰 있긴 하지만 멈춰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음악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태우고 있다. 나를 태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저는 지금 말에나 말의 반응과는 다르지만 두 딸의 시선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은둔자로 살고 있잖아요. 콜롬부 자체가. 그래서 내면에 일고 있는 그런 불이나 연소 같은 것도 열정이라는 단어랑은 좀 거리를 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소진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데 음악에 대한 불꽃, 진짜 작은 불꽃 하나 말고 나머지를 다 끄고 사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 요즘 말로 하면 스위치를 다 내리고 산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지금 음악을 향한 것만이 남아있는 거는 맞는데 그 음악만으로 이 사람 자체가 나 스스로 열정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편견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삶이 열정적이고 충만해야 하려면 하나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면에서 느낀 게, 음악, 그래, 이 사람한테는 음악 하나가 엄청 거대한 존재 이유이자, 왜냐면 사실 존재 이유가 맞는 게, 어쨌든 오래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네. 아내를 생각하는 그리움이 좀 극도로 심하면 어쩌면 나중에 딸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딸도 결국엔 그리움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마들렌은 네. 근데 콜롬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많은 힘듦을 겪어내고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그게 지탱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음악이 중요한 존재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 보니까 마들렌이랑 연결을 지었던 거긴 한데 읽을 때는 생각을 못했다가 근데 마들렌에겐 그게 없었던 거고 그리고 아내와의 사랑은 단 하나의 사랑이긴 했지만 그런 사랑 말고 또 다른 사랑이 있으니까 콜롬부 씨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는 열정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좀 깨친 게 좀 있어가지고 이 문장을 골랐어요. 다른 것들과 함께 태우기 위해서는 네.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태우기에도 힘이 붙이는데 네. 다른 것들을 함께 태우려고 하면은 네.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취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음악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음악을 위해서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라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라는 존재가 음악과 맞먹었을 수도 있는데 아내가 사라지면서부터는 더 음악에만 그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싶은 결국엔 좀 그런 삶 자체였던 것 같기는 해요. 뒤에까지 가다 보면은 보통 저희가 예술가의 삶이 되게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끝이 안 좋다, 불행하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은 아닌데. 근데 자족할 수 있으면 물론 이 고뇌는 다른 차원의 고뇌겠지만 네. 왜냐면 음악만 추구한다고 해서 음악에서 뭘 구할 순 없잖아요. 구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꼭 뭔가 끝이 좋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해요. 다들 쟤는 저 사람은 너무 잘 살았어. 좋은 시절을 보내고 또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갔어. 근데 어떤 예술가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음악가로서의 결과물은 사람들이 찬사하고 좋다고 평을 해도 개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사실 음악하는 게 너무 음악하는 삶 자체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콜롬부는 그런 모든 외부적인 거를 다 끊고 음악만 했을 때 물론 이 사람도 끝에 가서는 음악과 관련된 회한이 남기는 하죠. 누군가에게 이걸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뒤늦게는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여전히 선문답 같은 태도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어떤 질문을 안고 대답하려고 하는 삶 자체?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불행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어쩌면 저는 마레가 되게 불행해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마다 찾아가서 엿듣거나 계속 뭔가를 갈구하는 요즘 현대인 같이 느껴졌어요. 말해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더 자본주의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네. 그 선택에 있어서도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건 내가 선택한 것들이니까. 그 마레가 나중에 콜롬브의 말년에 그 3년 동안 매일 밤 찾아가서 연주를 기다리잖아요. 네.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자본주의적인 행동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회한의 눈물이라는 곡이 나오고 네.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것들,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들, 그럼 미련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저는 마레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둘 다 하고 싶어서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마레는 음악적으로 부와 명예도 취하고 싶었으면서 인정도 받고 인정욕도 강했는데 그런 반면 콜롬브라는 사람이 하는 저 어떤 음악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세속적인 인물이었으면 콜롬브의 그런 거를 비웃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되게 뭣도 모르는 양반이었네 라는 식으로 그런 예술적인 부분을 외면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마레는 부와 명예도 갖고 싶으면서 그쪽 자기가 갖지 못하는 세계를 계속 기웃대는 느낌? 근데 아마 자기가 못하는 거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불행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양쪽 다 선택하고 싶을 때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무엇을 했을 때도 사실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100%를 이루어도 나 저쪽에서 사실은 또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양립하기 힘든 선택이면은 불행할 것 같아요. 근데 마레는 좀 그런 인물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인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찾아갔을 때는 좀 짠하기도 하고 마침 또 그런 목소리를 그런 콜롬보 씨의 말을 듣고 또 뛰쳐 들어가는 기척을 낸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약간의 우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미워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되게 나쁜 캐릭터로 비춰지긴 하잖아요. 네. 마들렌에 대해 했던 것도 그렇고 근데 쌍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내가 실드를 치고 있고 지금 그쵸. 세상 나쁜 놈인데 그래 이거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돼. 아무튼 마지막에는 그래요. 짠하다는 말도 아깝네. 아무튼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인물의 이 마레라는 사람 인물도 보편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기나르 소설의 탁월함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다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악으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 이 말에 못 살아.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문장 읽어드릴게요. 네. 52쪽에 나온 내용이고요. 52쪽에서 53쪽 넘어가는 문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네는 몸의 자세를 알고 있네. 연주의 감정도 부족하지 않고
가볍게 활을 놀리고 잘도 퉁기지. 왼손은 다람쥐처럼 날쌔고 생쥐처럼 잘도 내빼지. 꾸민 몸은 기가 막히고 때론 매력적이지. 하지만 난 음악은 듣지 못했네. 젊은 말에는 스승의 마지막 문장을 듣자 감정이 복잡해졌다. 제자로 받아들여져 기뻤지만 평가를 유보하는 것 같은 말을 들으니 속이 뒤틀렸다. 생트콜롱부는 정원사에게 이것이 꺾꽂이 가지고 저것이 씨앗이라고 알려주듯 별다른 감정 표시 하나 없이 이것 하나를 말하고 저것 하나를 말했다. 스승은 계속했다. 자네는 춤추는 사람들이 춤추게 도와줄 수는 있네. 무대에서 노래하는 배우들의 반주는 할 수 있겠지. 자네 벌이는 할 걸세. 음악에 둘러싸여 있겠지만 그러나 음악가는 아니네. 느끼는 심장이 있는가? 생각하는 뇌가 있는가? 춤을 추게 하기 위한 것도 왕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닐 때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 아는가? 그런데 자네의 망가진 목소리가 나를 감동시켰네. 자네 고통 때문에 받아들였지 자네 기교 때문이 아닐세. 네. 네. 기네요.